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겜입니다. 여러분, 상장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주가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뉴사트립, 티커는 NUTR인데요. 오늘은 이 정말 뜨거운 종목, 이 폭발적인 움직임 뒤에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누사트립, NU트립, NUTR은요, 나스닥에 이세 막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인이 글쎄 IPO 직후부터 주가가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순식간에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동남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발판 삼아서 차세대 여행 대장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관심만 잔뜩 쏠린 변동성 엄청나게 높은 그런 투기성 종목에 불과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주가의 본질은 결국 그 기업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누사트립의 주가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행주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누사트립은 온라인 여행 에전시, 우리가 흔히 OTA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2013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을 주 무대로 뛰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여행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 기회의 땅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소사이어티 패스 인코퍼레이티드라는 회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돈은 어떻게 버느냐, 그 수익 구조를 한번 뜯어볼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공권이나 버스표 같은 티켓 팔아주는 거. 둘째, 호텔 예약 대행. 이 2가지 전통적인 사업이 매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3번째, 온라인 광고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이 회사가 기록적인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밀병기거든요. 그 외에도 V리저 OS라는 호텔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고 여행자 보험 같은 부가 서비스로 수익권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은 뭘까요? 동남아 시장에는 이미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누사트립은 이 거인들이랑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현지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일종의 틈새 시장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 저비용 항공사라던가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된 중소형 호텔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이 거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시장을 파고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강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는 건 앞으로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전략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사트립이 왜 이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걸까요?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올해 동남아시아 여행 시장의 규모가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팬데믹 때문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고 이 시장 전체에 거대한 순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속한 기업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누사트립의 성장 잠재력을 얼마나 큰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 이 거대한 200조 원짜리 시장에서 단 0.5%의 점유율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0.5%라고 하면 되게 작아 보이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이 목표만 달성해도 매출이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앞으로 먹을 파이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멋져도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진짜잖아요. 자, 이제 누사트립의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라는 엔진이 과연 얼마나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희망과 과제가 동시에 보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약 1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나 성장했어요. 아주 견고한 성장세죠.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건 순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의 핵심 사업 활동만으로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이익 흑자가 혹시 일회성 수익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영업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2%나 폭증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거의 5배가 된 건데요. 바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최근 주가 급등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대형 광고 계약이라던가 파트너십을 통한 거래액 증가가 바로 이 놀라운 성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바로 누사트립의 전쟁 자금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총 1,7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플랫폼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또 잠재적인 M&A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 있는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이나 작은 여행사를 인수해서 단숨에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강력한 성장세,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최근 이 주식의 움직임은 좋게 말해서 역동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이런 시장에 광풍을 몰고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8월 15일에 상장하고 9월 3일에 그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에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운명의 9월 25일 하루 만에 주가가 25% 가까이 폭등하니까 나스닥에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습니다. 이건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9월 25일에 주가가 폭등하니까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오늘 시장의 최강자는 바로 이 녀석이다. 이런 말들이 막 돌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쫓는 트레이더들을 자석처럼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과매수 상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번 붙은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죠. 자,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열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싹 다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비교가 중요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고성장 고위험 주식의 프로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폭발적인 매출 성장, 거대한 시장 잠재력, 그리고 M&A를 위한 실탄까지.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 글로벌 공용과의 경쟁, 그리고 아직은 불안한 재무 구조와 지속적인 영업 적자라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직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주식을 분석한 한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무려 2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9월 말 주가 기준으로 보면 30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그만큼 동남아 시장의 성장 스토리에 크게 베팅을 한 거죠. 다만 이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비용 관리 잘해서 이 엄청난 매출 성장을 진짜 영업이익으로 연결시켜라. 결국 이 주식을 지켜보는 모든 투자자가 내려야 할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장의 유동성과 뜨거운 관심이 쏠리면서 나타난 소형주의 반짝 급등 현상일까요?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